눈이 닿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 있고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다리 아픈 것도 있고 남산 순환도로에 벚꽃터널 길, 낙산,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등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동네방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파트너요, 항상 옆에 계시던 건희 씨가 못 나오셔서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녀님들 좀 답답하시고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의 전신자입니다. 여러 시녀님들도 병원 자주 가셔서 확인하시는 거 참 좋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오늘 한국인의 유머에서 임유진 씨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금 좀 다른 얘기로 조금 좀 유머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얼굴이 곱고 행실이 얌전한 한 아낙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집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녀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받들며 부지런히 집안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현모양처 같아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요, 집안 살림이 그다지 어려운 처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 또한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서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부인에게는 걱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걱정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 부인은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말이 없다가 술만 마셨다 하면 무섭게 변해서 아내를 때리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사가 있다고 하나요? 그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돌변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낙네는 처음에는 술김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그거를 좀 고치겠지, 좀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부인이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기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옛날에 헛간이라고 그러죠? 헛간에 숨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숨어 있는 곳을 용케도 알아서 찾아내고는 왜 숨었나는 듯이 더욱 심하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술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부인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겁을 먹으면서 또 때릴까 봐서 푹 떨었겠죠? 어쩔 줄을 모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 친정에 갔을까요? 친정은 아마도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길을 나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에 갈래니 그렇고 갈 때도 만만치 않고 어쩌나 하고 정처 없이 길을 터벅터벅 걸었답니다. 근데 벌써 해가 뉘어지고요, 주위는 어두워지고 말았지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부인이 무슨 일로 그렇게 울면서 밤길을 가는 거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부인이 뒤돌아보니까 웬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인이 스님의 손을 모아 절을 공손히 하고요, 자기의 사정을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술만 마시면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인은 간절하게 빌면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부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하고 끄덕끄덕였습니다.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려 부인.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거든 여름에 문에 친 발 있죠? 그 발을 찾아서 대나무 발 말입니다. 대나무 발을 찾아서 남편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대나무 발로 몇 번을 맞으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이요. 부인은 스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말대로 대나무 발을 꺼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그 큼직한 거 잘 줬네. 잘 만났다는 듯이 그 대나무 발로 부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부인은 스님의 말을 믿고 말없이 맞아줬겠지요. 남편은 몇 번을 그렇게 때리고 나더니 대나무 발을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온순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금방 잠이 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하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남편의 그 못된 버릇이 어떻게 됐을까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인은 그 일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신기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누구요? 스님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노래 듣고 또 이어갑니다. 송가인의 아리랑 들어보시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스님이 시주를 오셨는데요.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도 반가워서 스님께 절을 공손히 올리면서 스님 덕분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를 왜 그렇게 때렸으며 그 대나무 발에는 또 어떤 효험이 있었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두 분은 전생에 한 집에 살았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전생에 부인 집에 소였어요, 소. 그런데 부인이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소의 잔등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였겠지만요. 물론 부인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는 그게 패는 걸로 생각했겠지요.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부인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부인을 좋아하면서 자꾸만 때리게 되는 것이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부인이 산등을 툭툭 치듯이 부인을 그런 식으로 아플까 싶게 생각하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인은 소의 잔등을 때린 만큼 맞아야 그 응보를 받는 것이랍니다. 내가 대나무 발로 맞게 한 것은 말입니다. 발을 가는 대나무 하나가 회초리가 되어서 부인이 맞아야 할 때를 한꺼번에 맞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 하나하나 때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묶어놨으니까 맞는 사람은 아프겠지만
뭐 때리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때리고 그냥 누워 잤겠지요 뭐. 치님의 말을 들은 부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뭐 다 공짜는 없다. 다 뭐 갚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인과응보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